이렇게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수집을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만든 거를 이제 데이터에다가 실어서 서비스로 넘겨요. 서비스로 넘기면 보드리스 서비스까지 넘어옵니다. 지금 이제 페이지 처리를 하면 페이지 오브젝트가 넘어온다. 뭐가요? OBJ가 페이지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캐스팅을 해서 한 개 담아두시면 됩니다. 캐스팅, 저희가 캐스팅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그 페이지 정보가 담겨있는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정보 객체 받아내기 일을 하시면 페이지 오브젝트 안에 페이지 오브젝트, 그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셔도 되는데 이제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계속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받아서 쓸게요. 페이지 오브젝트 이꼬로 쓰시고 캐스팅 하시는 거죠. OBJ를 캐스팅해서 넣어준다. 넣어오는 게 페이지 오브젝트니까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내시면 돼요. 마우스가 되시면 add cast to page object 클릭하시면 가로 열고 가로 열고 이렇게 붙여줘라 이런 얘기죠.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get total row 메소드가 있어요. 컨트롤 키 꽉 누르면 get total row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놔가지고 전체 데이터 개수를 받아내는 이런 처리를 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get total row에 해당되는 것은 검색이 필요하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야 돼요. 이제 검색을 생각하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는 걸로 하셔야 되는데 그 검색에 해당되는 게 없으면 페이지 오브젝트를 안 집어넣어도 돼요. 그래서 일단 안 집어넣는 걸로 그냥 쓸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가를 여기 보시면 이 getCollectDis 해가지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메소드를 출력하자 이런 거 막 이렇게 제가 막 테스팅 해보느라고 많이 집어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처리가 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선생님이 뭘 하려고 했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는 메소드는 요거 최종적으로 맨 밑에 거예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클래스는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붙이면 되고요. 근데 실행되고 있는 메소드는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시면 실행되고 있는 메소드 이름을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클래스 이름도 자동적으로 붙이고 메소드 이름도 자동적으로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둔 거예요. 해주시면 그 클래스 이름과 메소드 이름이 동시에 처리가 돼서 나오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CNT 카운트죠. 이게 토탈 카운트입니다. CNT 0 이렇게 줬고요. 넘어가는 이 롱 타입과 동일한 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넣어주면 돼요.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1, 2, 3, 4, 5, 7 셀렉트 카운트 가려고 쓰시면 게시판의 데이터 개수를 전부 다 받아오죠. 받아오시면 데이터가 한 개예요. 한 개인 경우에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리조스셋에 가져올 때 첫 번째 데이터다. 그 두 번째 데이터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로 이제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 번호에 해당되는 첫 번째 데이터 요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를 받아내자. 이렇게 해서 받아내시면 이 롱타입으로 첫 번째 데이터를 롱타입으로 받아내자. 그걸 이제 CNT에도 저장하고 CNT를 나중에 리턴하는 거죠. 리턴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돼서 이제 이게 전부 다 짜져 있어요. 짜져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서비스에 가셔서 서비스 get total row에서 CNT를 받아와요. CNT를 받았으면 전체 페이지를 구하고 표시할 링크를 계산해서 차후위한다. 요걸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은 페이지 오브젝트 점 쓰시면 set total row를 여기다가 set total row를 여기다가 CNT를 집어넣으면 이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이 메소드 안에 이렇게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 이거죠. 스타트 로우와 엔드 로우 저희가 PPT에서 본 것처럼 이게 짜져 있어요. 얘를 호출해서 바로 이제 집어넣으면서 계산이 다 돼요. 그래서 표시할 링크 페이지 시작과 끝을 이제 계산하기가 여기 되어 있고요. 차후에 한다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페이지 처리할 때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페이지 처리를 이렇게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작성을 했고요. 되시겠죠? 작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불어올 때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1부터 물음표 대신에 1, 10 이렇게 썼던 거를 저희는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페이지 스타트 로우 그다음에 엔드 로우 첫 번째 줄 그다음에 두 번째 줄
그 끝나는 줄, 시작되는 줄, 끝나는 줄에 해당되는 정보가 전부 다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셋 토탈 로우를 보시면 여기 스타트 로우 이게 시작되는 줄 번호입니다. 엔드 로우 이게 끝나는 줄 번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이 됐기 때문에 얘를 물음표 대신에 써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겨줍니다.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쓰는 거죠.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넘겨주세요. 페이지 오브젝트. 그리고 컨트롤 키 꽉 누르고 리스트에 가세요. 리스트 가시면 여기는 아무것도 안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났는데 여기다가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으세요.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야 임포트도 되죠.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쓰세요. 됐죠?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온다. 이렇게 파라미터 가로를 갖고 사이에다가 받아오는 거죠. 데이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물음표 썼던 거 있죠? 물음표 썼던 거보다 강제적으로 1, 10 이렇게 썼는데 1, 10이 아니라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페이지 오브젝트 점 다음에 get 쓰시고 get 페이지 get 스타트 로우 이렇게 get 스타트 로우 하시면 이제 현재 세팅되는 건 1이에요. 1이 나오시고요. 10대 시대에 마찬가지인데 얘가 지금 getStart row가 지금 보시면 롱 타입이네요. 그래서 인티저 int로 되어 있는 거를 캐스팅을 하든지 아니면 롱 타입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set long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음표 해당되는 것은 이제 set long 타입으로 set long 두 번째 물음표인데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페이지 오브젝트 점 다음에 get end row 꺼내시면 현재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 끝번호로 10이 되어 있고 이거는 그 1페이지에 대한 정보, 1페이지에 대한 정보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1페이지에 대한 정보 중에서 그 시작 번호 1이고 끝 번호는 10이 이제 세팅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셨죠? 이런 거 이제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1페이지입니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그냥 나와야 되고 이건 1페이지입니다. 시작 번호 보세요. 저는 2410번입니다. 데이터가 10개 이상 돼야 됩니다. 10개 이상. 이렇게 돼 있으시고 여기다가 물음표 주시고요. 페이지는 1페이지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면 이제 1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그 똑같은 거예요. 1페이지로 쓰는 거나 안 쓰는 거나 동일하게 1페이지가 나오니까 그 2410번이 나오게 되는데요. 끝번호가 2401번입니다. 그 앞에 2400번이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2페이지입니다. 2라고 쓰시고 페이지 이꼴 2 쓰시고 엔터 치면 여기에 이제 2401번 앞에 있는 2382번이네요. 2382번이 이제 데이터가 바뀌어서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페이지가 지금 저는 데이터가 되게 많아서 3페이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3 엔터 치시면 3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 계산해 됐고요. 네, 됐죠? 2262번으로 3페이지에 해당되는 게 나왔어요. 자, 페이지는 1인데요. n 쓰시고요. n per page num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15개씩 보고 싶어요. 지금 현재는 10개씩 보고 있는데 15개 보고 싶어요. 엔터 치시면 지금 데이터가 지금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 밑으로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그 퍼페이지 넘버를 바꾸니까 보여주는 데이터 개수가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데이터 가져온 데까지는 일단 이제 성공을 했고요. 데이터는 되게 많이 있어야 돼요. 인서트를 하시거나 쿼리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만드는 쿼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 놓고 테스팅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를 좀 해주세요. 자,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그 라이브러리 페이지 처리를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해서 라이브러리를 해라. 원래 이제 소스를 직접 짜셔도 돼요. 직접 짜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짜가지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은 슬래시 뭐 웹-rf 밑에 웹 app 밑에 웹 app 밑에보다는 그냥 웹-rf 밑에 그 inf 밑에다가 그 lib 폴더 아래 이제 그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점 자르 파일을 이렇게 자르 파일을 이렇게 갖다 넣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복사해서 이렇게 필요하니까 복사해서 넣으세요. 근데 이건 이제 라이브러리 복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브젝트가 소문자로 만들어 놨네요. 그 오브젝트 자르 파일을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 이 안에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게 나오시는데,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면 get 인스턴스나 이런 걸 생성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메소드가 몇 개, 그 생성자도 물론 있으시고요. 생성자도 있으신데 저희가 생성자에 해당되는 것은 기본 생성자가 있어요. 기본 생성자에 해당되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있어서 가래바크 사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는 이제 그 페이지에 대한 기본 값하고 페이지 1, 페이지는 1로 그냥 무조건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per 페이지 넘에 해당되는 것은 한 페이지에 보여줄 데이터 개수는 10으로 무조건 세팅되어 있는 이런 생성자가 들어가 있어요. 생성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인데, 페이지 오브젝트 생성자인데 이 안에 페이지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per 페이지 넘을 이렇게 세팅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생성자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놔서 이건 이제 전달되는 값이 있으면 이제 있는 값을 전달을 세팅을 해서 변경을 시켜서 사용하는 거죠.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전달되는 정보를 이제 넣어서 세팅해서 정보를 세팅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세팅이 돼서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생성자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가 몇 가지 있으신데요. 세터 게터 메소드가 물론 있고 스트링 메소드가 있어요. 생성자하고 이제 처리되는 메소드를 찾아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세터 게터가 있습니다. 세터도 있고 세터 메소드와 그 다음에 게터 메소드가 있습니다. 항목에 따른 게터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런 변수들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좀 보셔야 되는데, 뭐 페이지, per 페이지 넘, 그 다음에 그 토탈 로우 뭐 이런 게 그 있습니다. 스타트 로우, 엔드 로우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은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집어넣고 꺼내고 하는 세터 게터가 전부 다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볼 게 이제 그 저희가 스태틱으로 붙어 있는 스태틱 메소드 중에서 그 get instance라는 게 인스턴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건 넘어오는 데이터, 요청 안에서 넘어오는 이제 페이지 정보를 꺼내서 세팅해 객체를 생성하고 페이지를 꺼내서 저희가 이제 세팅해 객체를 생성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넘어오는 페이지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데, 그 오브젝트 페이지 객체를 생성한 후 넘어오는 페이지 정보를 꺼내서 세팅해 주고 세팅하고 넘겨주는 이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웹 프로젝트를 만들 때 저거를 쓰면 좋으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get instance라는 걸 한 개 만들어 놓고 쓰고 있고요. 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써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필요한 것 중에서 페이지 처리를 위한 이제 컨트롤러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보드 컨트롤러인데요. 컨트롤러 이렇게 부분에다가 그 소스를 어떻게 짜야 됩니까? 라는 건데, 소스 부분을 보시면, 자, 보드 컨트롤러 페이지에 관련된 것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두 줄 짠 거예요. 이렇게 두 줄 짜가지고 데이터에다가 저장을 해준다. 실제적으로는 한 줄이죠. 데이터 저장해준다 빼놓고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 줄에 해당이 돼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페이지 넘어오는 전체에 대한 전체 페이지 처리를 위한 객체를 쓰는데 거기 게이지선스라는 메소드가 있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했을 때 이제 기본 값으로 1이나 10으로 세팅되고 넘어오는 값이 넘어오는 값이 있으면 넘어온 값을 세팅해 준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래서 setTotalRow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전체 개수라고 써야 되는데 전체 개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남의 나라다 보니까 이게 세팅이나 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get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넘어오는 데이터 세팅하면서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내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추가로 이렇게 컨트롤러 안에다가 이제 추가 코드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가 코드를 집어넣어서 여기 페이지는 리스트 할 때입니다. 리스트. 지금 보실 때는 페이지 처리한다는 것은 리스트에서 페이지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리스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처리를 하는 순간 넘어갈 때마다 전부 다 페이지가 정보가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글을 보기를 했어요. 글 보기를 해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내가 10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글 보기를 했다가 리스트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1페이지가 돼요.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구나. 어쨌든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10페이지로 넘어오려면 글 보기를 할 때 10페이지라는 정보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글 보기 할 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아시죠? 이런 코드를 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서예요. 페이지 처리를 할 때 서비스에다가 추가되는 코드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이제 서비스입니다. 페이지 처리할 때 서비스의 추가 코드를 보시면 이제 서비스도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거고 있죠.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는 것을 getTotalRow도 실제적으로 구하셔야 되고요. 구하시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받아내는 거죠. 이렇게 넘어오는 데이터가 페이지 오브젝트니까 이렇게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걸 받아오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나중에 리스트할 때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셔서 사용한다. 지금 소스가 쓸데없는 소스가 주석 처리되어 있는 게 이렇게 있어서 요거 오늘 지우겠습니다. 이거 쓸 때 리턴 돼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좀 쓸데없는 소스라서 지우시면 이제 리턴 해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한다.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구조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게 근데 이제 검색이 되면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도 넣어주셔야 돼요. 페이지 오브젝트를 getTotalRow에다가 검색했을 때는 전체 데이터는 100개인데 검색을 하면 10개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10개가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죠. 검색 데이터를 넘겨주셔야 돼요. 그때 페이지 오브젝트가 검색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쓰실 수 있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추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DAO 문제인데요. DAO 이쪽 지금 저희가 DAO의 추가 코드는 저희가 이제 DAO에서 추가되는 코드는 DAO의 추가 코드는 뭐가 추가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제 DAO 봐볼게요. 모드 DAO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몇 개 안 쓴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를 파라미터로 이렇게 받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 리스트 메소드 잘 보셔야 돼요. 메소드 잘 찾아다니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메소드에서 지금 이제 DAO 추가될 것은 메소드에서 이제 이게 프로젝트 오브젝트를 이렇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뭐라 쓰겠죠? 이게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세팅할 때 얘기인데요. 데이터 세팅에서 쑥 쓰실 때 페이지 오브젝트를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 세팅하실 때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세팅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해서 사용합니다. 요걸 이제 추가해서 여기 페이지 요건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 별 고친 거 없어요. 라이브러리 등록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생성자나 이런 거 있다라는 거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변수를 또 설명했는데 변수는 많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설명 안 하고 소스를 보세요.
보스를 보시고 그 다음에 메소드 추가해야 될 거는 요거 주석 다 빼면 요거 한 줄이죠. 한 줄. 데이터 오브젝트 담는다. 뭐 이렇게 해서 담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getTotal로 한 개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젝트에서 setTotal로에서 CNT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쓰시는 걸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그 CNT 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했었죠. 했는데 그냥 버렸어요. 버렸는데 지금 여기다 집어넣어 줘야 되죠. 집어넣어 주면 계산이 되는 거죠. 페이지 구하기에 해당되는 처리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짜놓은 거죠. 짜놔서 썼고 이거 한 줄 썼고 그다음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는 걸로 받았고 뒤에 비해서 요거 이렇게 추가했다. 몇 줄을 안 고쳤어요. 아시겠죠? 몇 줄 안 고쳐 가지고 페이지 처리는 일단 다 해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페이지 이동할 때 저희가 그 URL에다가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URL에다가 저희가 페이지 이동하면서 쓰시면서 페이지가 이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음표 뒤에 페이지 2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안 하죠. 클릭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페이지 네이션. 그 네이션이 뭐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네이션 그 네이션을 보시면 뭐 독립된 국가 이 네이션이 이건가? 네이션 그 W3 스쿨스의 내비게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W3 스쿨스 한번 보겠습니다. W3 스쿨스.com 가보시면 이제 튜토리얼에 보시면 그 부트스트랩이 있고요. 부트스트랩에 그 부트스트랩 3 클릭하시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페이지에 해당되는 페이지 네이션에 해당되는 게 어딘가 보이실 거예요. 모달 툴팁 일단 페이지 네이션 페이지 네이션 NA 네이션 페이지 네이션이라고 그냥 써봐야 되겠네요. 페이지 네이션 클릭해 보시면 여기 페이지 네이션이 나오고요. 그 제가 찾던 스펠링 네이션 NATION 네이션만 잡았더니 이제 찾는 게 이제 네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좀 그렇고요. 그 페이지면 페이지 나라 뭐 이런 뜻이 되겠나요? 이렇게 보시면 페이지 네이션에선 페이지 매기기, 뭐 페이지 번호 이런 게 이제 페이지 네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 단어가 무슨 뜻인지 보시면 되겠고 페이지 네이션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페이지 요 클릭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페이지 네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아 사용하시고요. 그 얘를 그 이제 여기가 데이터 내부에 처리할 때는 요 정도면 돼요. 이제 페이지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 정도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페이지 처리한 것을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표시하려고 그러면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화면단에 화면 아래 페이지 네이션 페이지 아래 이제 보여주는 페이지 네이션 표시 이런 걸 이제 하시려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신 거고요. 그 맨 앞에 있는 거를 이제 그 처음 시작 페이지라고 하는 거죠. 시작 줄이 아니라 이거 시작 페이지라고 이해해요. 맨 앞에 있는 요 1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여기 시작 페이지입니다. 여기 시작 페이지. 지금 써져 있는 요 1이 시작 페이지. 해당이 됩니다. 시작 페이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라고 되어 있는 게 끝 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5라고 되어 있는 요게 이제 끝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끝 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끝 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끝 페이지에 해당이 되시고요. 됐죠? 예, 끝 페이지. 해당이 되시고요. 요건 이제 스타트 페이지, 엔드 페이지. 뭐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전체를 화면에 이제 전체를 이제 데이터 개수를 10개를 요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10개를 할 거다. 그걸 이제 페이지 그룹이라고 저희가 쓸 건데요. 페이지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보시면 그 페이지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하단 부분에 그 페이지를 표시하는 개수예요. 페이지를 표시하는 이제 개수를 저희가 몇 개로 할 건지 그런 것을 이제
그 페이지 그룹은 전체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페이지 그룹이라고 하고, 거기에 페이지 그룹의 개수는 그 페이지를 몇 개를 표시할 건지 보통 이제 써서 사용하시고, 보통은 이제 10개를 표시를 하죠. 보통 10개 기본으로 10개를 하시고, 얘도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세터 게터 만들어서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려면 그 전체 개수를 가지고, 이 페이지 그룹에는 페이지 표시하는 데이터의 개수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가지고, 전체 데이터 개수,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가지고 뭐를 계산해내냐면, 개수가 있는데, 개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계산하냐면 전체 페이지를 계산해야 돼요. 페이지 계산을 해내야 됩니다. 계산. 그래야 이제 그 페이지 개수, 스타트 시작되는 페이지가 어디고 이제 끝 페이지가 어디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이제 먼저 구해오는 걸 쓰셔야 되는데, 그게 getTotalRow라는 함수에 해당되는 거죠. 이 전체 데이터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이제 getTotalRow, total row 메소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메소드를 실행을 하시면 저희가 전체 데이터의 개수, count, SQL 문장은 select, count, from 별표 치고 from board라는 from table 이렇게 써서 사용되는 것을 이제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고 오시고요. 그럼 전체 페이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런 건데요. 전체 페이지, 이제 전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잘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렇게 전체에 해당되는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하실 때는 그 1, 2, 3, 4 이렇게 써보시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1 데이터 1개다, 2다, 2개다, 3개다, 4개다, 5개다, 6개다, 7개, 8개, 9개, 10개, 데이터가 10개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10개가 있으면 이게 전부 다 몇 페이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쓰셔야 되냐면, 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 스타트 페이지였는데, 그 데이터가 있으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전부 다 여기 뭐에 해당이 되냐면, 페이지는 1페이지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요. 전부 다 이거는 페이지로 봤을 때는 전부 다 1이에요. 얘도 1페이지, 얘도 1페이지, 얘도 1페이지, 3도 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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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페이지로 세팅이 돼야 돼요.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데이터가 한 개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1페이지, 2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나오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뒤에 부분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전체 페이지 구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요.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한 개일 때 1페이지고요. 1페이지입니다. 데이터 한 개일 때 1페이지인데 1페이지입니다. 이렇게 1페이지인데, 그 데이터가 10개여도 이제 1페이지가 되셔야 돼요. 1페이지 이렇게 돼 가지고 사용이 돼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데이터의 개수, 왼쪽에 있는 건 데이터 개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페이지입니다. 그 이게 데이터의 개수고요. 개수. 전체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있는 개수고, 요게 있는 게 이제 페이지입니다.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몇 페이지나 나오는지, 토탈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나오는지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쓰실 때는 요거만 봐서는 이제 그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거 이렇게 한 개 더 봐서, 그 10일부터 저희가 11, 뭐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렇게 20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이제 페이지는 2페이지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얘도 2페이지, 얘도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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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페이지가 토탈 페이지인 거예요. 전체 페이지 개수를 이렇게, 이거는 그 전체 데이터의 개수고요. 전체 데이터의 개수. 이 오른쪽 거는 이제 전체 페이지 개수가 되는 거예요. 페이지 개수. 이 전체 데이터의 개수가 되고요. 데이터 개수 되고요.
개수가 되시고요. 요거는 이제 전체 페이지 개수가 되는 거죠. 전체 페이지 개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이걸 계산을 해내셔야 돼요. 계산을 해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그 전체 데이터의 개수에서 그 페이지 몇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몇 개의 데이터를 하지라는 게 필요하세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 데이터 개수를 이제 나누기를 해보는 거죠. 요거를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실 때 그 한 페이지에 보여줄 그 화면에 표시할 데이터 수에서 나누기 요거로 나누는 거죠. 전체 데이터를 나누기 해서 표시할 데이터 수를 이렇게 나눠 보는 거예요. 나눠 보시면 이렇게 나누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까지는 0이 되고요. 0 페이지가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플러스를 해주면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줘서 사용을 하시면 이런 얘기예요. 사용을 해줍니다. 사용을 하시면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가 문제가 돼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는 10이죠. 10으로 나누면 1이 되고요. 1 플러스 1하면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2를 1로 만들어줘요. 1로 만들어준다. 아시겠죠? 1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쓰시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든 플러스 1을 해가지고 1로 만들어주는 것을 하는 것을 이제 전체 여기에 있는 거를 그 1부터 10까지에 있는 거를 전부 다 1이 되게 하려면 얘를 9로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아시겠죠? 9로 만들어 주고 얘를 10으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이제 만들어서 쓰시냐면 얘를 이제 빼기를 해서 0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0. 1씩 빼는 거예요. 1씩 빼서 이렇게 만들어서 계산을 하게 만드시면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8, 여기가 9. 이게 9입니다. 빼서 이제 표시할 데이터로 나눠주시면 이 표시할 데이터 정수죠. 얘도 정수. 나누기 하면 소점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빼기를 전체 데이터에서 빼기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여기에 나누기 데이터 표시를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시면 계산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때 쓰시는 거는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이제 마이너스 1을 먼저 한다. 빼기 1을 먼저 이렇게 해주세요. 빼기 1을 먼저 해줘서 이렇게 이제 0하고 9로 만들어 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실 거는 여기다가 나누기 이제 그 데이터 표시할 데이터 이렇게 표시 이렇게 데이터를 여기다 써서 만들어 나누기를 합니다. 개수를. 자, 이렇게 표시 데이터를 빼기를 해서 나누기를 하신 다음에 바로 플러스 1을 하시면 나누기를 하셔서 플러스 1 하면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기를 하시면 이제 정수에 해당되는 게 0이 전부 다 나오겠죠. 표시를 하면 전부 다 데이터는 0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0이 나옵니다. 0이 나오는데 0에서 다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0이 나온 데서 이렇게 0이 나오는데 그 0 나온 것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다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이 될 수 있도록 플러스 1을 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서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여기다 이제 플러스 1 한다.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1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계산하면 전체 데이터를 먼저 마이너스 1을 먼저 하는 거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안에다가 마이너스 1을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시할 데이터 수로 나눠주세요. 그 다음 더하기 1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이제 그 전체 페이지의 개수가 페이지 개수가 아니라 페이지 전체 페이지 수가 나온 거죠. 페이지가 나온 거죠. 전체 페이지 수가 나옵니다. 그 페이지 수 개수가 전체 페이지 개수랑 똑같은 건가? 개수가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써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걸 검사를 해보셔야 되죠. 그 다음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서 검사를 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해서 한 게 이제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번 해봅니다. 검사를 하는 것은 이 다음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도 적용이 잘 되는지 보시는 거예요. 1 말고 11, 그 10 다음에 11이 되죠. 11 데이터 개수가 11이고 10이고 10이고 13이고 14, 15, 16, 17, 18, 19 그 다음에 20이 되겠죠. 20 되고요. 얘를 이제 마이너스 1을 해요. 마이너스 1을 하시면 여기가 이제 10이 되고 얘가 11, 12, 13, 14, 15, 16, 17, 18, 19가 되는 거죠. 19. 여기다 이제 나누기 표시할 데이터로 나눠요. 그러면은 여기 데이터는 1이 되는 거죠. 1이 나온다. 1에서 플러스 1을 하면 전체가 2가 되는 거죠. 전체 데이터는 얘가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것은 이제 2가 됩니다. 2. 전체 데이터의 개수는 2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데이터가 나오도록 1페이지 이렇게 1부터 10개 데이터가 10이면 1페이지가 나오도록 수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런 수식을 만드시면 돼요. 전체 데이터에서 빼기 1 하시고 표시할 데이터 수로 나눈 다음에 플러스 1 하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겠어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있습니다. 페이지 오브젝트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오브젝트에 저렇게 수식을 연산하도록 되어져 있는 게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이제 set total row 하면서 그 total row로 하시면 set total row 여기 있습니다. 하시면 이제 start row하고 end row도 하시면 전체 페이지 total 페이지를 구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연산하는데 total row 전체 데이터 개수에서 빼기 1을 한 다음에 per 페이지 넘으로 나눠주시면 이제 거기에 그 한 개 적은 게 나오고요. 플러스 1을 하시면 이제 토탈 로우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토탈 로우를 나와서 이제 계산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스타트 페이지와 엔드 페이지를 토탈 로우가 정해졌기 때문에 스타트 페이지와 엔드 페이지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페이지와 엔드 페이지는 그 스타트 로우하고 엔드 로우를 계산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방법이랑 똑같으신데 여기에 쉽식 해가지고 이제 사용해서 쓰시는 것들에 보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아까처럼 이제 스타트로우하고 엔드로우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가 데이터를 가져온다. 근데 시작 번호와 끝 번호를 하는데 여기 맨 위에 변수 쪽에 보시면 여기 있죠. 현재 페이지 DB에 가져올 데이터의 정보가 필요한 것은 페이지, per 페이지 넘버, 스타트로우하고 엔드로우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데까지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JSP 하단 부분, 화면의 하단 부분에 페이지를 표시할 때는 이런 정보가 더 필요해요. per 그룹 페이지 넘버. 얘는 이제 이 맨 아래 페이지를 몇 개를 이제 표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요. 그건 이제 그룹이 per 그룹 페이지라는 게 맨 아래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의 전체를 그룹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개수니까 이제 몇 개를 페이지를 몇 개를 보여줄 것인가를 선택하는 건데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기본값은 0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디폴트에 이제 보시면 0으로 세팅해서 만들기 때문에 per 페이지 그룹에 해당되는 것은 0으로 집어넣어서 쓰고요. 스타트 페이지하고 엔드 페이지가 있어요. 스타트 페이지하고 엔드 페이지는 스타트 페이지는 1이면 엔드 페이지는 10인 거 아니야? 10인 거는 아니고요. 페이지 개수가 있는 만큼 밖에 이제 표시가 안 돼요. 있는 것만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개가 있다. 전체 페이지가 10이다. 그러면은 이제 1페이지부터 3까지만 하는 거예요. 계산에 의해서 10이 나오는데 10이 나오면은 토탈 페이지로 바꿔치기를 해주는 걸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로우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전체 개수가 필요하고 셋 토탈 로우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해 내는 이제 것을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서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요거는 뭐란 거냐면 전체 페이지. 저희가 이제 그 이 페이지 처리할 때 이제 전체 페이지 구하기를 하려면 전체 데이터 개수가 필요하죠. 전체 데이터 개수 필요 이렇게 전체 데이터 개수가 이제 있어야 되고요. 전체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전체 페이지가 이제 계산식에 의해서 구해지는 거죠. 구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그 맨 아래다가 데이터 표시할 때는 이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표시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그 하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페이지 네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차에 대한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화면에 JSP에서 표시할 이제 페이지 구하기를 이제 해보셔야 되는데 구할 때는 그 스타트로 맨 처음에 시작하는 시작을 해야 되는 시작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 그 시작 페이지 번호가 있으시고요.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끝 페이지 번호가 있습니다. 끝 페이지 저희가 끝 페이지 번호가 있으신데 이제 페이지가 토탈 페이지 전체 페이지가 몇 개 나왔을 때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그 요거는 현재 페이지가 몇 페이지고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에 대한 것도 나오셔야 돼요. 이렇게 번호가 나오고 끝 페이지 번호가 있으셔야 되고요. 이런 거 좀 이제 하시네요. 그 이런 정보를 이제 구해서 쓰시려면 이제 전체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 이런 게 전체 페이지는 여기 위로 올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라는 게 보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는 몇 페이지 이런 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페이지는 그냥 페이지로 쓰시면 되고요. 현재 페이지에 따른 시작 번호와 끝 번호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자, 전체 페이지는 잘 모르겠고 현재 페이지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페이지가 1페이지예요. 1페이지. 그러면 시작하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시작하는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페이지는 10페이지가 됩니다. 10페이지. 물론 이게 이제 그 전체 페이지가 이제 끝 페이지보다 크다고 생각할 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예요. 2페이지. 점점점.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되시고요. 이제 그 밑에 점점점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자, 그다음 현재 페이지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해당되고 그러면은 이제 시작 페이지는 1페이지고요. 끝 페이지는 10이 맞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보여야 되고 현재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된다. 되셨나요?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현재 페이지는 이렇게 되고요. 현재 페이지가 10페이지예요. 현재 페이지가 10페이지면 마찬가지로 스타트 페이지는 1페이지고요. 끝나는 페이지는 10이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계산해 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넘어가요. 지금 현재 페이지가 11이에요. 이렇게 되면 현재 페이지가 11입니다. 11입니다. 그러면은 시작 페이지는 11이 되고요. 끝 페이지는 20이 되는 거예요. 20. 끝 페이지에 되는 게 20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페이지가 12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트 페이지, 시작 페이지는 11이고 끝나는 페이지도 11이 돼야 됩니다. 이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을 하지?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서 사용을 하지? 이런 얘기인데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 한 페이지 이 전체 이제 페이지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페이지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짜면서 자 이제 페이지 그룹에 해당되는 게 몇 페이지 그룹에 해당되는 것을 짜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쓰셔야 되는데 1부터 10까지가 얘가 계산을 해서 0이 나오면 0 플러스 1하면 이제 시작 페이지가 1페이지가 되는 거죠. 요거를 중간에 이렇게 1페이지로 쓸 때 이렇게 중간에 저희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복사해서 옆에다 복사해 놓고 지금 하겠습니다. 계산해낼 때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여기 1페이지에 해당되는 것만 일단은 작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 10일이 현재 페이지가 10일이 되고 이렇게 되면 10일이 되고 20일이 돼서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작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20페이지 현재 페이지가 20페이지면 마찬가지로 얘가 시작 페이지는 10일이 돼야 되고 끝 페이지는 20일이 됩니다. 20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 때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1로 이렇게 1로 만들어야 돼요. 1로 만드는 것을 어떻게 만들지? 이거는 아까 전에 이제 계산한 거를 잘 보시면 그 1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페이지에서 이제 현재 페이지에서 빼기 1을 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빼기 1을 해요. 먼저 1을 합니다. 이렇게 빼기 1을 해주는 거죠. 되시겠죠? 1을 해줘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그 1을 해주면 얘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된 것을 중간에 0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이렇게 플러스 1을 하면 이제 이게 되는 걸로 1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서 1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잘 됐네. 근데 요것도 그 다음 것도 이제 해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20도에 있는 것도 이렇게 11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만들어야 되는데 요 계산식을 한번 이렇게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페이지가 만약에 12예요. 근데 빼기를 해요. 그럼 11이 되죠. 더하기를 해요. 그러면은 12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 이 계산식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써가지고 요 중간 단계 시작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페이지에서 이렇게 만드시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그 1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1 곱하기 뭐 해서 그 숫자를 이제 같은 숫자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증말해서 얘는 플러스 1을 하니까요. 플러스 1을 해서 사용이 되니까 얘를 뭐로 만들어주냐면 중간에 얘를 이제 0으로 한번 만들어줘요. 0을 한번 만들어주고요. 그 1부터 10까지 하면 0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0이 되도록 이렇게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드시냐면 현재 페이지에서 1을 빼요. 1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그 per 페이지 그 페이지 네이션에 표시할 그 페이지 개수 표시 페이지 개수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가 0이 돼요. 얘가 그 1에서 빼기 하면은 0부터 9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으로 나누면 다 0이 되는 거죠. 그 표시할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페이지는 구해야 되는데 표시 페이지 현재 화면 하단 부분에 표시 페이지 개수에 해당되는 것은 현재 10이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10이라고 썼을 때 이게 10입니다. 10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여기 표시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10으로 나눈 거죠. 10으로 나누면 10으로 이게 현재 페이지에서 빼기를 해서 10인데 마이너스 1을 하면 9가 되고 나누기 그 10으로 나누면 이제 얘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은 1 나누기 이렇게 나누기 하면 0이 되니까 근데 현재 페이지가 9페이지다 10페이지다 이러면 1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10 빼기 1을 해서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시할 페이지 개수는 10이다. 이렇게 쓰시면 10을 곱하기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얘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만드냐면 얘네들은 이제 중간 데이터를 10으로 만들어줘야 플러스 1하면 되겠죠. 여기 중간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10으로 만듭니다. 10. 이렇게 10으로 만들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10으로 어떻게 만들죠? 요 계산식을 그대로 썼을 때 이게 10이 나오는지 보셔야 돼요. 개수를 여기 그대로 썼을 때 10이 나오나 이거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수식을 똑같이 적용해야 가능한 거죠. 현재 페이지가 20입니다. 만약에 20입니다. 20 빼기 1을 해요. 19죠. 19 나누기 10을 해요. 19 나누기 10을 하면 1이 되는 거죠. 맞나요? 1. 그러면 요거는 이제 0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기다가 그 1 나왔으면 1 곱하기 10을 해야 이게 곱하기 10을 다시 해줘야 10 이렇게 해줘야 10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나누기를 먼저 하시면 소수점이 다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서 이게 이제 이쪽에 나오는 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중간에 1을 1로 만들은 다음에 곱하기 10을 해서 이렇게 쓰셔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수식은 이게 맞아요. 수식은 이렇게 맞는데 이렇게 쓰시면 얘가 1이 되는 거죠. 1이 돼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쓸 수 있으시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요렇게 가는 게 요거예요. 이렇게 이제 페이지 개수에 이렇게 만들어서 1로 만들자. 요거는 이제 0으로 만들자. 이렇게 0으로 만들었어요. 자, 0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1로 보니까 여기 플러스 1만 하면 되나? 이런 얘기죠. 이 수식, 여기 수식은 요겁니다. 저희가 여기 수식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수식에 요거 수식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나오는 수식은 요겁니다. 이렇게 수식이 이렇게 짜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고요. 되시겠죠? 여기서 처리해서 이제 0으로 만들 때 쓰시는 거예요. 쓰셔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1로 만들어요. 1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로 하면 그냥 플러스 1 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게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맞아요. 여기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거는 틀린 거예요. 뒤에 거는 이해되시겠죠? 뒤에 거는 틀려요.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면서 이것도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시면 여기 앞에 거는 곱하기 10을 하는 거예요. 곱하기 페이지 수 10을 해가지고 곱해 주시고요. 그럼 0 곱하기 10을 하면 0이 되는 거죠. 0 곱하기 10을 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곱하기 10을 한번 해보세요. 곱하기 1 곱하기 10을 하면 얘가 10이 되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1을 하면 스타트 페이지가 1이 되는 거예요. 11이 되는 거예요. 11. 이렇게. 이거 둘 다 만족하네.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되시겠죠? 이렇게 만족하게 이제 쓰시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런 시작 페이지를 구하는 시작 페이지를 구하고 끝 페이지도 구하셔야 되는데 시작 페이지를 구하는 것과 끝 페이지를 구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시작 페이지는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결국 이제 시작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보시면 시작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구하시려면 현재 페이지에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현재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1을 먼저 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하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표시 페이지 개수를 여기다가 이게 이제 퍼 페이지 그룹이라고 쓴 거예요. 표시 페이지 개수를 곱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페이지 곱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똑같이 10이라고 쓴데 이 10이 현재 표시 페이지의 개수인 거예요. 표시 페이지 개수를 또 곱하기 아니라 먼저 나누기를 하세요. 나누기를 하셔서 이제 여기나 1을 만들고 거기다가 곱하기 표시 페이지 개수를 또 이렇게 페이지 개수를 여기 또 곱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10단위로 끊어서 0, 10, 20, 30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거기서 플러스 1을 해주면 계속 더하진 거에서 플러스 1 하면 이게 이제 1페이지가 시작이다. 그럼 11, 21, 31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시작 페이지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페이지를 구할 때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작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해서 쓰시면 지우고 계산된 거는 이렇게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사용하시는데 시작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시작 페이지는 이렇게 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끝나는 페이지도 구해야 되겠죠. 끝나는 페이지도 구해야 된다. 시작 페이지고요. 여기는 끝 페이지입니다. 끝 페이지.
그 페이지는 시작 페이지에서 시작 페이지 곱하기 표시 페이지 개수를 여기다 곱하기 주고 곱해 주시면 이게 1이면 더하기를 하시네요. 곱하기를 하시면 기하급수로 들어가니까 더하기 해서 이제 1에서 10을 더하면 11이 되는 거죠. 11이 되니까 거기서 빼기 1을 해주시면 되네요. 빼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데이터 개수는 10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페이지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전체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을 하다가 현재 페이지가 그 뭐 클릭을 했을 때 현재 전체 페이지가 10이라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페이지 개수는 표시할 페이지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표시할 페이지가 10개다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서 사용하실 때 쓰시면 되는데, 그 문제는 전체 데이터 개수가 만약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제 여기 전체 페이지 개수가 15예요. 15일 때 개수가 아니라 개수가 15일 때 이거예요. 15일 때 끝 페이지가 현재 페이지가 10이라 그러면 현재 페이지가 10이면 끝 페이지는 뭐가 나오냐면 그 20이 나오게 됐어요. 20이 나온다. 근데 이제 현재 페이지 토탈 전체 페이지가 15예요. 근데 20이 클릭이 되게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처리가 안 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을 저희가 이렇게 20이 나오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주시냐면 이제 그 20 끝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전체 페이지를 넘는 경우에 끝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를 넘어요. 전체 페이지를 넘어가면 끝 페이지에다가 끝 페이지에 전체 페이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전체 페이지를 넣어준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하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페이지 내이션도 이제 하시고 같이 계산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